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된 것으로 기대는 현재 의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예요.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부채란 얘기는 다 과거 사건이라는 얘기죠.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빌릴게. 이게 빚이야? 빚이야? 진짜? 야,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빌릴게. 이게 빚이냐고. 빌려야지. 빌릴게라는 건 앞으로 빌린다는 얘기잖아. 그게 어떻게 빚이 돼? 내가 한국말 하는 거 맞죠? 내가 앞으로 너한테 돈 빌릴게. 이 말이 빌렸다는 얘기야? 앞으로 빌릴 예정이라는 얘기야? 빌릴 예정이라는 얘기잖아. 그 빚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얘기야, 부채는. 그 다음에 현재 의무라는 얘기는 반드시 무언가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한테 빌렸으면 갚아야 되고, 남한테 빌렸는데 돈이 없으면 뭘 해줘야 돼? 몸으로 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설거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몸으로 떼오는 거라고.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부채라는 얘기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라는 게 무언가를 해주거나 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부채는. 됐어요? 부채 종류와 공식 보시면 우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있죠. 요거 설명은 된 거죠. 유동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을 거. 그래서 수업 분류 보시면 매입채무, 단기 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 비용,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배당금, 유동성 장기부채, 선수 수익. 이거 다 올해 갚아야 되는 거지. 아니면 해주거나. 그런데 비유동부채는 올해가 아니라 언제 갚는 거야? 1년 후에 갚는 거야. 내년이라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중에서 급한 건 유동이야, 비유동이야? 유동이지. 그러니까 유동부채라는 얘기는 채권자가 우리 집 앞에 와 있는 거라고. 올해 안에 온다는 얘기야. 하지만 비유동부채는 올해는 안 온다는 얘기지. 내년에 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사채와 장기차입금, 장기매입채무, 충당부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할 거야.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빌리러 간다 그럴 때 은행에 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1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은행에 찾아갔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 내야 돼? 돈 빌리면. 돈을 빌리면 여러분들 뭘 내야 되냐고.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을 빌리러 가면 은행에 여러분들 1억을 빌리러 가면 1억을 빌리러 가면은 은행 직원이 여러분들한테 1억을 빌려주면서 뭐를 결정할까? 이자율을 결정하겠지. 이자율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뭘 보겠다는 얘기야? 신용을 보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신용이 높은 사람들은 이자가 높아, 낮아? 낮아. 신용이 안 좋으면 이자가 높겠지. 그러면 은행 직원하고 여러분들이 이자율을 그때 돈을 빌릴 때 결정을 하지. 그치? 은행 직원이 여러분들한테 고객님의 신용은 예를 들어서 10%입니다. 이렇게 이자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1억을 빌리면 여러분들이 이자를 얼마씩 내야 된다는 얘기야? 1년에. 1,0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만기가 5년이면 1,000만 원을 몇 번 내야 돼? 5번 내겠지. 그러면 1억을 빌리려고 한 그 순간에 은행 직원은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줘? 이 말이 어려운 거야? 1억을 빌리러 갔는데 그 순간에 빌리는 날 은행 직원 여러분들 얼마 주냐고. 1억 줘. 1억 줘. 그 다음에 5년 뒤에 얼마 갚아? 1억을 갚지, 원금은. 이자 1,000만 원씩 5번 갚는 거고. 됐어? 여기까지 따라왔어? 요게
장기 차입금이야. 요게. 됐어?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요 앞에 사채 있죠? 사채. 사채는 얘는 다른 거야. 사채는 종이를 인쇄를 해. 증권을. 누가 인쇄할까? 돈 빌리는 쪽, 빌려주는 쪽. 채권자가 인쇄할까? 채무자가 인쇄할까? 종이를 만들까? 돈 빌려준 사람, 돈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종이를 만들겠지. 무슨 얘기냐면 나 1억이 필요해요. 이렇게 쓰겠을 거 아니야. 채권의 개념이라는 게 돈을 빌리는 쪽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1억에 10% 이자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를 만들어. 한마디로 증서를 만든다고. 그 다음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돈을 빌리는 거야.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그러면 자 질문은 A, B, C 세 사람이 서 있어. 세 회사가 있는데 세 회사가 다 똑같이 1억에 10%, 1억에 10%, 1억에 10% 이렇게 돈을 주겠다는 채권을 발행했다 치자. 그러면 1억에 10%라는 얘기는 A는 1억을 빌리면 1억을 만기가 됐을 때 그때 1억을 갚겠다는 얘기야. 원금으로. 됐어? 그 다음 10% 이자는 얘기는 매년마다 1,000만 원씩 돈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라고. 요 종의 표현이. 그럼 이거는 앞하고 똑같지. 요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요거랑. 맞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갔어. A, B, C 세 개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줄 거야. A는 신용이 트리플 A, 얘는 트리플 B, 얘는 그냥 그 더블 B, 얘는 그냥 싱글 C, 싱글 B. 뭐냐면 A가 좋은 회사, 얘는 중간인 회사, 얘는 신용이 별로 안 좋은 회사야. 망할 수 있는 회사라고. 여러분들 돈 누구한테 빌려줄 거야? B한테 빌려주겠지. 그러면 B랑 C는 죽었다 깨나 돈을 빌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중간으로 놓고 C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이자를 많이 주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자를 많이 준다 했을 때 요 10% 이거는 바꿀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못 바꿔. 종이 써있는 숫자야 이거는. 10%. 이 말은 1억을 빌려주면 누군가 상대가 채권자가 내가 매년마다 1,000만 원씩 이자를 현금으로 주겠다는 표시야. 이자를 현금으로. 됐어? 그러면 C는 돈을 빌린다 그러면은 이자를 나한테 많이 줘야겠지.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C가 나한테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줄 수 있을까? 이자를 많이 주는 방법. C 입장에서. 그리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 그치. 선이자 비슷한 거지. 그치. 무슨 얘기냐면 C한테 내가 1억을 빌려주기로 한 거잖아. 지금 이자는 10% 받기로 했고. 그런데 나는 얘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달라는 얘기가 한 거잖아.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한다고. 반면에 채무자는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지금 나는 C한테 현금으로 9천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으로 1억을 받으면 원금으로만 내가 1,00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 그리고 평소에 이자는 1,000만 원씩 5번 받는 거고. 이 말이 어렵나? 내가 지금 9천만 원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으로 1억을 받는 거랑
그 다음에 현금으로 이자를 10% 5번 받으면 나의 수익률은 현금으로는 얼마 받는다는 얘기야? 더. 1,000만 더 받는 얘기야. 한 번에 6천만 원 받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자, C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는 상대한테 요구하는 수익률 달라는 거는 이 1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나한테 내 입장에서 쟤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나한테 수익률이겠지만 상대한테는 이자 비용이라고. 여기서 이 10%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야. 가짜 이자야. 진짜 이자는 내 신용에 따라서, 이 C의 신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B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얘는 진짜로 그냥 10%만 오케이 된대. 그러면은 얘한테 B한테 요구하는 수익률은 10%랑 같을 경우에는 B한테 나는 지금 얼마 빌려준다는 얘기야. B는 내가 얘한테 얼마 빌려주고 나중에 얼마 받아. 요구 수익률이 10%면 그치 1억이지. 1억 빌려주고 나중에 1억 받으면 원금에선 더 주 더 받는 거 없던 거지. 하지만 평소에 5년 동안에 매년 10% 1,000만 원씩 5번 받잖아. 그 10%로 만족한다고. A는 트리플 A야. 얘는 정말로 신용 좋은 애야. 얘는 10%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얘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요구 수익률이 10%보다 작다면 그러면 내가 얘한테 빌려준 돈은 1억보다 클까 작을까? 그치, 커. 1억 1,000만 원 정도 빌려주고 나중에 1억 받으면 내가 수익률이 10%보다 커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채권은 이렇게 발행이 돼. 그래서 중간에 B인 케이스를 얘를 액면 발행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A를 할증 발행했다고 얘기하고 C를 할인 발행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10%라는 이 A, B, C가 얘기하는 거는 다 액면 이자율, 진짜 이자율이 아니라 가짜로 매년 말에 현금으로 채권자한테 채무자가 꽂아주는 현금일 뿐이야. 그러면 진짜 수익률은 A, B, C랑 따로 협상을 하는 거라고. 채권은 이렇게 발행이 돼. 이유는 A, B, C가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자신이 상대한테 줄 현금 흐름을 정해서 와. 현금 흐름을. 하지만 채권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얘기야. 됐어?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자 봐봐. C가 10%로 주겠대. 근데 내가 원하는 수익률은 12%야. 됐어? 그 상황에서 C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도 액면이자 12% 줄게. 그러면 나는 얼마 빌려주면 돼? 그치, 1억이지. 얘가 내가 요구한 수익률은 10%야. 근데 얘가 계속 10%밖에 못 주겠대. 그러면 나는 C한테 1억보다 큰 금액을 빌려준다, 작은 금액을 빌려준다. 작은 금액을 빌려주는 거야. 9,000원 정도만. 그러면 나는 수익률이 몇 프로야? 12%야. 그래도 12% 똑같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요거 뒤에서 할 거야. 뒤에서 할 걸 지금 한 거야, 먼저. 지금 머릿속에 엉클어질 거라고. 근데 뒤에 가면 풀리니까 다시 들으면 돼. 자, 다시 보세요. 자, 유동부채 분류요건 보시면 유동부채가 지급채무, 기타 유동부채 있죠. 매입채무, 상대는 뭐야? 나의 매입채무는 상대의 뭐? 매출 채권이겠지. 매출 채권은 자산인 거고 나한테는 부채겠지. 그 다음에 비매입채무, 물건 산 게 아니라 뭔가 샀대. 미지급금은 자산 같은 거 샀을 경우에 안 주면 미지급금이야. 미지급 비용은 아직 안 준 거. 밥 먹고 안 먹었어. 밥 먹고 안 줬으면 미지급 비용이라. 그 다음 단기차입금은 정말 돈 빌린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유동부채 보시면 선수금, 선수수익, 유동성용기부채 요게 다 유동부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보시면 여기서 유동성 장기부채가 되겠죠. 이 말의 속뜻은 이 돈은 올해 빌린 게 아니라 작년에 올해 빌린 게 아니라 옛날에 빌렸다는 얘기야. 옛날에 빌렸는데 이제 1년 안에 갚게 된 경우에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러니까 올해 빌려서 올해 갚는 거면은 단기 차입금이겠지. 하지만 옛날에 빌렸다가 이제 올해 안에 갚아야 되면은 얘가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바꿔야 돼, 이름을.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매입채무.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외상을 구입했을 때 발생한 채무로서 보고기업 말 현재 미지급 형태인 채무.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볼 필요 없고. 자,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유형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구입하였으나 그 대가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계약상의 지급기일이 경과하여 법률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 그러니까 미지급금은 뭘 샀을 경우? 자산을 샀을 경우. 하지만 미지급 비용은 비용을 발생시켰는데 아직 안 됐을 경우죠. 됐어요? 자, 선수금과 선수수익. 자, 선수수익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서 미리 대가를 받은 이자, 임대료, 수수료. 선수수익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선불이다, 후불이다. 선수수익이라는 얘기는 집주인이 선불로 받는다, 후불로 받는다. 선불로 받는다는 얘기지. 선불로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를 잡는 거라고. 만약에 후불이면 집주인은 뭐가 쌓이는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했잖아. 집주인이야. 후불로 받기로 했어. 1년 뒤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주인은 뭐가 올라가는 거야? 자산이 증가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선수수익이라는 얘기는 선불이야, 후불이야? 선불로 돈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받는 그 순간은 뭐가 쌓인 거야? 부채가 쌓이는 거야. 왜? 1년 동안 살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가면 갈수록 뭐가 줄어드는 거야? 부채가 줄어드는 거야. 부채가 줄어들면서 뭐를 인식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수익이지. 부채가 줄어들면 수익이 늘어야 될 거 아니야. 후불이면 받을 자산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느는 거라고. 그래서 1년 딱 되는 순간 선불이든 후불이든 돈 번 거는 갖다 다르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후불은 내가 집주인 입장에서 자산이 늘어나는 거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가 늘어나는 거야? 부채가 늘어나는 거야. 세입자 입장에서. 만약에 선불로 돈을 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가 줄어드는 거야? 부채가 줄어드는 거야.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뭐가 줄어드는 거야? 자산이 줄어드는 거지. 자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돌려받을, 환불받을 돈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만큼 살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발생주의라고 얘기해. 됐어요? 자, 선수금은 판매자가 상품 판매 대금의 일부를 먼저 받는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 상품의 인도할 의무를 말한다. 자, 지금 요즘 아주 난리는 가수 하나 있지. 그 가수가 계속 거짓말해서 막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했잖아. 이유가 뭐야? 콘서트라고 있었잖아. 그러니까는 다 뭐로 잡았을까? 선수금, 선수 잡았다고. 그러면 뭐가 생긴 거야? 부채가 생긴 거야. 그 부채를 뭘로 갚는 거야? 콘서트 노래로 갚는 거야. 한 번에 얼마래? 40억이래.
티켓 값이 20만 원이래. 2만 명. 40억. 그러니까 그렇게 배다닌 거야. 안 먹었다고 뻥치고. 그 다음에 취소되면 뭐까지 물어야 돼? 위약금까지 물어야 돼. 어차피 40억이라는 수익은 날아가는 거잖아. 하지만 비용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지. 거기 스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싹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40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익은 0이지만 비용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어떡하든 콘센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11만에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설마 여러분 중에서 팬은 없죠? 아리스는 없지? 아이, 있으면 미안해. 있으면 미안한데 하여튼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부채의 개념? 오케이. 자, 단기 차입금은 단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차입한 금액을 의미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는 누구야? 임영웅이야. 얼마나 좋아 그 사람. 그쵸, 내가 얘기했잖아. 얼마나 인품도 좋아. 고생도 많이 했고 착한 사람이니까 잘 돼야지. 아, 내가 임영웅 팬은 아니야. 내가 임영웅을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자, 유동성 장기부채란 비유동 부채 중에서 일부 또는 정부에 대한 상환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교류하게 되면 이를 비유동 부채에서 분리하여서 유동부채 재분류하는 부채를 말한다. 이런 상황을 유동성 대체라고 해요. 유동성 대체. 그러니까 비유동 부채에서 유동 부채를 바꾸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 현재 장기차입금 중 10만 원 중에서 상환일이 2023년 말이다. 그러면은 올해 갚아야 된다는 게 나오지. 그러면은 장기차입금에서 10만 원을 줄이고 유동성 장기부채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 부채 총액에는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갚을 날짜만 바뀌었다는 얘기라고. 자, 12월 결산법인이 주대하는 2021년 1월 1일 동서은행으로부터 30만 원 차입하고 약속금을 발행해 주었다. 약속금 만기는 이렇게 됐다. 이자율 10%로 시중금리와 비슷한데 매년 12월 31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자율 몇 개 있어? 이자율 몇 개 있냐고. 한 개 있지. 그러면 이거 아까 전에 얘기한 거로 무슨 발행처럼 보여? 앞에서 했잖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 얘가 이자율이 지금 한 개밖에 안 보이잖아. 이거 무슨 발행이라는 얘기야? 액면 발행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 말의 속도에서 내가 지금 차입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맨 처음에 얘기한 그 장기 차입금은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10% 이자로 돈을 빌리면서 30만 원 빌리는 거지. 10%로 이자를 줄 거고 서로 주고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채권자와 채무자는 30만 원을 주고받을 거라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30만 원을 다시 주고받겠지. 원금 회수를. 이렇게 한 명한테 하면은 장기 차입금이라고. 그러니까는 회사가 은행장을 만나서 돈을 빌리면 이렇게 빌리는 거야. 우리 회사 100억 필요한데 이자 몇 %로 하자 이러면 100억이 필요하면 그날 100억 받아온다고. 그럼 이제 이자는 뭐 10%면 매년마다 10억씩 이자를 주는 거라는 얘기야. 그런데 채권이 발행된다는 얘기는 사장님이 100명한테 1억씩을 빌리겠다는 얘기야. 1억씩을. 그런데 우선 표시자를 정해서 만나는 거야. 채권자들을. 그런데 채권자들한테 얘기하는 요구 수익률이 그게 진짜 이자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라고. 뭐에 따라서? 회사의 신용에 따라서. 그걸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를 부른다. 됐어? 자, 그러면 유동성 대차를 포함하여서 주 대안이 행할 모든 회계처를 하시오. 자, 2024년 1월 1일날 현금 받고 장기차익금도 빌린 거죠. 1년 뒤에 이자 비용 3만, 현금 3만 주는 거지. 돈 빌린 거니까. 지금 채 무자 회계처리야. 이자 비용 3만, 현금 3만. 문제 없지.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을 줄이면서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로 바꾸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것이 유동성 대체라고. 근데 이거 꼭 할까 안 할까? 안 해, 대부분. 어차피 채무자 알아서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도 있다고. 유동성 대체는 생략하시오. 그 말은 요 분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부채 총액은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됐어요? 그 다음에 갚게 되면 이렇게 갚는 거지. 현금 이자 비용 3만, 그 다음에 원금 30만. 그래서 현금 34만 갚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때 요거 이자율이 10%. 이 말의 의미는 액면 이자가 10%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그 뒤에 요 표현이 있죠. 요 표현 의미는 시중금리와 비슷하다는 얘기는 시장 이자율도 10%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액면 반영되는 얘기라고. 그러면 자 뒤에 보세요. 이제 9-2번 기타의 제목. 주대한은 가전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민국은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기업이다. 두 회사 모두 결산일은 10월 31일. 8월 8일은 주민국은 주대한으로부터 업무용 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17,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하다. 그러면 토지 얼마? 17,000. 현금 주고 있어 없어? 없으니까 미지급 금. 자산 산 거니까. 10월 1일 날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고 그러면 계약만 맺은 거지. 그러면 회계처리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날은 없는 거야. 근데 12월 31일이 됐으니까 몇 달 지났어? 손가락 필요해? 10, 11, 12, 몇 개월? 3개월. 1년에 얼마 살기로 해서 임차료? 1년치 24,000원. 한 달에 얼마? 8,000원? 1년 24,000원. 한 달은 얼마? 2,000원. 세 달은 얼마? 6,000원. 계산기 필요해? 임차료 6,000원. 인식하는 거죠. 하지만 통장에 보내는 돈 있어 없어? 없잖아. 미지급 비용이. 그래서 이거는 월세로 냈으면 10월 말 임차료 2,000, 현금 2,000. 11월 임차료 2,000, 현금 2,000. 이렇게 내야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후불이라며. 1년 뒤에 낼 거라고. 하지만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잖아. 그러니까 임차료 인식해야지. 비용으로. 자, 3번.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동일자로 연간 사용료 12,000원 현금으로 수취했대. 돈을 미리 받았다고. 현금 12,000원. 그 다음에 뭐 잡았어? 선수수익이지. 왜 선수수익이야? 응? 1년치를 미리 받는 거잖아. 1년치를.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걔가 쓰게 내버려 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선수 수익이라고. 부채를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달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뭘 인식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수익 인식할 수 있는 거지. 월세랑 똑같은 거는 지금. 그래서 선수수익 2,000원 줄이면서 로열티 수익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권리를 빌려준 거니까. 됐어요? 이거 특허권 이거 무슨 자산이야? 어? 특허권 이거 무슨 자산이냐고. 무형자산이지. 특허권이면 권리잖아. 권리를 빌려줬다고. 그러니까 무형자산이지. 자동차를 빌렸으면 유형자산을 빌려준 거고. 그러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는 리스 자동차는 다 유형자산을 빌려준 거고. 리스 자산을 요거를 빌려준 거는 특허권을 빌려준 거는 무형자산이라고. 노래를 틀어줄 권리가 생겼다. 그거
무형자산이지. 그러니까 카페에서 노래 트는 거고 돈 내고 트는 거야? 그냥 트는 거야? 돈 내고 트는 거야 그거. 돈 안 내고 틀면 그거 문제는 거야. 그러니까 매장 딱 들어갔는데 그냥 유튜브 딱 틀어놓고서 노래 듣고 있다. 그거 원래 들어보면 잡히는 거라고. 무엇의 위반이야? 저작권 위반이야. 그러니까는 무슨 여러분들 뭐 OTT 딱 보면 첫 줄 이상은 딱 나오는 거잖아. 위에랑 아래랑 갈색으로 돼갖고 뭐라고 써있어? 공공장소에서 보지 말라고 써있어 그거. 틀어주지 말라고. 다들 OTT 안 보는구나. 뭔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잖아. 근데 그런 만 분명히 있다고. 저작권법을 위반 어쩌면서 공공장소에서 상영하지 말 것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돈 안 낸 사람도 보지 못하겠다니까 그게 저작권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사갖고 OTT 해갖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거 괜찮아. 근데 그거를 학교라든지 어디서 갖고 비브로 쏜다. 그거는 불법이라고. 왜냐면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돈 내지 않은 사람들도 보는 거잖아. 그러면 회사에서 본다면 나만 돈 내고 나머지 9명은 돈 안 내고 그걸 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이 안 잡히는 거잖아. 그게 저작권이라는 무형자산이라고. 자, 그 다음에 6개월 상납일을 하고 8만원에 운전자 차입했다. 그러면서 현금 8만, 단기차입금 8만. 그 다음에 상품 판매 대금으로 현금을 미리 수취하였다. 현금 6만, 선수금 6만. 맞아? 선수금 6만. 그러니까 한번 부채지. 그러니까는 계약금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근데 일반적 계약금 돌려줘 안 돌려줘? 계약금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지. 노쇼가 뭐야? 안 오는 거잖아. 그래서 시장에서 뭐 걸라고 그래? 예약금 걸라고 그러잖아. 예약금을 거는 이유는 꼭 오라는 거지. 와서 나머지 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안 온대. 그럼 예약금 돌려주냐고. 안 돌려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약금을 받는 그 순간에는 식당 입장에서는 그건 자산이야, 부채야. 예약금을 받는 순간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식당 입장에서는 그게 자산이야, 부채야. 이 말이 맞아 틀려? 자산과 부채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차면에 현금 얼마, 대변에 선수금 부채 같이 드는 거지. 뭘 인식을 못하는 거야? 뭘 인식 못하는 거야? 그치, 수익이지. 아직 예약금만 받았지 해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수익 인식을 못한다고. 그치? 손님이 왔어. 그러면은 서빙하고 그 다음에 수익 인식해 주는 거야. 부채 개념이라는 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라고. 돈만 미리 받았으니까 차변에 자산 증가, 대변에 부채 증가 시켜놓고 그 다음에 걔가 만약에 안 왔어. 그러면은 그 부채는 돌려줄 의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은 부채는 어떻게 돼? 증가 감소? 감소. 차변에서 감소시키고 그럼 대변에 뭐 잡으면 돼? 그치, 수익이지. 공짜로 생긴 거잖아, 그냥. 응? 그럼 그건 영업이야, 영업 외 이익이야? 영업 외 이익이겠지, 자비이익이겠지. 맨날 예약금만 걸어도 그게 만약에 떼먹는 게 계속 이익이라면 그거는 영업이 떼먹힌다는 얘기잖아. 예약금만 떼먹으면.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왜 움직이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가수금하고 예수금. 가수금은 현금을 수취하였으나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금은 이자로 보관하는 거. 예수금을 했었어. 뭐 있을까? 부가가치세, 예수금. 여러분들이 10만원짜리 산다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지불해야 돼? 11만원 지불해야 돼. 10만원짜리 사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비자가가 있잖아. 거기에 뭐가 포함된 거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야. 근데 일본이라든지 미국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다, 안 포함된 가격이다. 안 포함된 가격이야. 그러니까 일본 갔을 때, 미국 갔을 때, 뭐 10불이다, 100일이라고 딱 내고 있으면은 물건을 준다, 안 준다? 안 줘. 부가세를 따로 더 내야 된다. 우리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 10만원짜리 물건을 팔고 11만원 받았겠잖아. 됐어? 그러면 자기 돈은 얼마야? 얼마 받아? 10만원짜리 물건을 판다고. 그러면은 판매자는 얼마를 받아야 되냐고, 자기가. 11만원 받아야 된다고. 구매자는 11만원 내고 물건 살 거라고. 그러면 11만원 중에서 판매자가 가져갈 돈은 얼마야? 10만원이지. 그럼 그 만원은 누구 돈이야? 나라 돈이지. 내 안에 세금이잖아. 그 만원이 얘라고, 예수금이라고. 그러면 자 3번 보시면 종업원에 대한 급여 40만원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 해서 4만원 차감하고 잔액을 현금 지급했대. 그러면 급여는 종업원한테 얼마 줘야 돼? 40만원 줘야지. 근데 입금은 얼마만 해주는 거야? 36만원만 입금해 주는 거야. 그럼 그 4만원은 어디다 내야 된다는 얘기야? 세금 내도 물론 낸다는 얘기잖아. 질문. 그 4만원은 누가 내는 거야? 종업원이 내는 거야? 회사가 내는 거야? 표현 잘 들어봐. 이 4만원은 회사가 내는 거야? 종업원이 내는 거야? 세무서. 그치. 세무서에는 회사가 갖다 내는 거지. 하지만 이 4만원은 누가 부담하는 거야? 종업원이야. 그러니까 세법에서 얘기할 때 납세자는 세금을 갖다 내는 게 납세야. 담세는 그 돈을 부담하는 거를 담세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부가세 케이스에서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간접세라고 부른다. 그러면 간접세는 국가 입장에서 이건 좋은 세금입니까? 나쁜 세금입니까? 좋은 세금이지. 왜 좋아? 담세자가 내는 거를 몰라. 못 느낀다고. 한마디로 조세 저항이 없어. 그 다음에 납세자는 자기 돈 아니니까 잘 갖다 내. 소득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아, 달라? 같아. 걔가 직접세야.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 좋아, 나빠? 나쁘지, 싫지. 그러니까 내기 싫다고 떠드는 거라고. 그게 조세 저항이 크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는 조세 저항이 큰 직접세라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현금 지급했다. 요거 예수금 얘기한 거라서. 자, 회계처리 보시면, 자, 회사는 급여 40만원 발생시킨다고. 하지만 통장에는 36만원만 꽂아주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금 4만 부채를 잡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진짜 부채인 거야. 남의 그 돈은 잠시 맡아둔 거야. 맡아둔 거야. 이거 나중에 돈 내겠지. 차변에 물었으면 돼.
예수금 4만 대변에 뭐 쓰면 돼? 세무서 갖다 내면 뭐 쓰면 되냐고 대변에. 그치, 현금이지. 현금 4만원. 그럼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차변 대변 같은 거 있으면 지을 수 있다며. 얘 지워, 얘 지워. 현금 얼마 빠져나가? 40만원 나오는 거 똑같지. 그러니까는 양쪽으로 쪼개지는 거지. 36만원, 4만원. 근데 이 4만원은 내가 내는 거야? 회사가 내는 거야? 종업원이 내는 거야? 회사가 내준다고. 하지만 부담은 누가 한다? 종업원이 부담하는 거야. 이게 부가세요. 됐어요? 자, 요거 다 한 거니까 정리니까 넘어가 되겠고. 자, 이제 사채예요. 사채. 중요해. 이제 빨리 할 거야. 자, 사채. 자금 조달 방법이 사채 발행 있고 금융권 차입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사채 발행이라는 얘기는 여러 명한테 돌린다고 그랬죠. 밑에 금융 차입이라는 얘기는 얘가 장기 채권이라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는 얘기야. 은행장한테 만나서 빌리거나 회사는, 아니면 개인들한테 여러 명한테 돈 빌리거나.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빌릴 테니까는 증서와야 된다고. 돈 빌린 증서를 줘야 된다고. 하지만 장기 차입금은 증서가 필요 없지. 서로 만나서 구두로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단 말이야. 계약서만 쓰고. 자, 그래서 자, 사채 특징 보시면, 주식회사는 사채를 1만원 이상의 균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발행함으로써 소액의 자금들을 모아 거액의 장기 투자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사채 발행회사는 만기일의 원금을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하며 1년 단위와 6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등 약정된 이자 지급 기일마다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요 이자는 무슨 이자여야 된다는 얘기야? 현금이자야. 현금이자. 현금을 꽂아줘야 돼. 채무자, 채권자한테. 자, 사채는 원금과 정기적 이자만 수취할 뿐 배당금 수취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는 채권자는 회사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관심 있다 없다? 없어. 원금 회수만 하면 돼. 이자만 따박따박 받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 인생에 관심이 많잖아. 그 말은 부모님들은 채권자야, 주주야? 주주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면서 아껴 써라, 내일 갖고 와라. 아껴 써라야. 내일 갖고 오란 말을 하면 채권자라는 얘기잖아. 갚으라는 얘기니까. 자, 이제 사채 발행가액 결정을 하기 전에 요거 핵심. 사채 발행가액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 거래를 할 때 서로가 주고받는 금액이야. 만난 날, 처음으로 빌리는 날, 그게 발행가액이라고. 원금은 나중에 갚을 금액이고. 자, 그러면 우선 표시이자, 원금, 액면금액, 요게 채권에 써있다는 얘기야. 앞에서 봤으면 원금 1억, 표시이자 10%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야. 채권에는. 그러면은 매년 말마다 10%는 얼마야? 1,000만원. 1,000만원씩을 몇 번? 3번 준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 맞아? 요거는 써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이 만나서 이자율을 결정할 거라고. 그 이자율이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 그거라고. 정확히는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는 같진 않아. 그런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서 그냥 통용해서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사채 발행 금액은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을 결정한 금액이야. 됐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사채 발행 금액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가 주고받는 거지.
그 다음에 미래의 현금 흐름은 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지. 1,000, 1억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러면 우선 4차 발행가 결정 회계처를 보시면은 지금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요 세 가지가 되는 건데, 자, 우선 A사는 액면 금액 10,000원, 표시열 10% 만기인 3년 4차를 발행하였다. 종이를 찍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돈 빌달러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라고. 그런데 현재 시장 이자율이라는 거는 이 채권 발행 회사의 신용을 얘기한다고. 그럴 때 10%, 12%, 8%는 채권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채권자가. 됐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이 10%, 12%, 8%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돈을 빌리고 싶으면. 지금 10, 12, 8이 이게 같이 있는 게 아니야. 따로야. 응? 자, 그럼 우선, 자, 채권에는 10%라고 써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이 10%라는 얘기는 이 회사한테, 채무자 회사한테 채권자가 달라고 얘기하는 신용 등급에 따른 수익률이 10%라는 얘기야.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만난 날 얼마 빌려주면 돼? 그치. 1억 빌려주면 돼. 1억 빌려주면 3년 동안에 매년 1,000만 원씩 3번 받으면 채권자는 1억에 대한 이자율로 매년 10%씩을 받지. 그러면 1,000 받고 나중에 원금 회수 깔끔하게 끝나지. 됐어? 그런데 만약에 현재 시장 이자율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요구하는 수익률이 12%야. 그런데 회사가 주는 표시이자 액면이자는 10%면 10%가 중요한 거야? 12%가 중요한 거야? 12%가 중요한 거지. 채권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12%를 채무자는 줘야 된다고. 그러면 평소에는 주는 이자는 몇 프로만 줘? 10%만 주잖아. 2%를 덜 주잖아. 2%를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채권자는 1억을 빌려준다. 1억보다 적은 금액을 빌려준다. 적은 금액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12%가 만들어진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보세요. 뒤부터. 자, 액면 발행이 된다는 얘기는 시장 이자율 10%, 표시율 10%가 같을 경우에 이러한 현금 흐름을 갖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돈을 빌려주는 건 오늘 빌려주는 거지. 그 의미는 얘를 땡겨온 가치겠지. 됐어? 지금 오늘 했잖아. 미래의 어느 날과 오늘의 날은 그거를 같게 한다고 그랬잖아. 같게 땡겨오는 게 뭘로 땡겨온다고 그랬어? 현재가치 미래가치 할 때 이자율을 했잖아. 이자율. 현재에서 미래는 이자율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고 미래에서 오늘로 올 때는 이자율만큼 내려와야 되잖아. 그때 내려올 때 쓰는 게 시장 이자율을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보세요. 이자 현재가치라는 얘기는 이자 몇 번 받아? 3번 받지. 그러면은 1,000이니까 3,000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지금 당장 받는다면 얼마란 얘기야? 숫자 불러봐. 이거지. 2487. 의미는 1,000원을 3번 현재가치로 땡겨온 거잖아. 그때 이자를 몇 퍼센트 땡겨온다? 10%로 땡겨온 거야. 요 1,000원의 의미는 얘가 표시 이자율의 10%를 의미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분모의 10%는 얘는 시장 이자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땡겨온 금액이 2487이라는 얘기야. 됐어까지? 그러면 요 10,000원은 연금이야? 한 번 일어나는 거야? 한 번이지. 1,000은 3번이니까 연금이겠지만 만은 일시에 한 번만 일어나는 현금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한 번만 땡긴 거지 지금. 됐어?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7513이야. 이거 2개 더하면 얼마? 10,000원이에요 이게. 됐어? 그럼 이거를 거꾸로 설명해보면 내가 10,000원을 빌려주면
나는 몇 퍼센트 수익률을 달라고 하는 거야? 10%. 그 다음 년도에 얼마? 몇 프로 달라고 하는 거야? 10%. 그 다음 연도도 10%. 끝나면서 뭐 회수? 원금 회수. 그런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싫었던 얘기야. 차이 없음. 분기 이렇게 되죠. 됐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뭐야? 할인 발행. 만 똑같지? 요게 그냥 똑같은 거잖아 지금. 채무자한테 채권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몇 프로? 12% 달라는 거야. 근데 채무자는 12%를 평소에 준다 안 준다? 안 주지. 몇 프로만 줘? 10%만 주지. 그러면 채권자는 몇 프로를 못 받아? 2%를 못 받지. 하지만 채권자 2%를 받아내야 돼? 안 받아내야 돼? 받아내야지. 12% 달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2%를 땡기는 거야. 현재가치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야. 됐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얼마? 9,520원이라는 수가 나와. 그 말의 속뜻은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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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을 받는 거는 9,520원을 빌려주고 12%로 수익률을 요구하면 이거를 현금으로 내는 얘기야. 자, 지금 9,520원이라는 숫자 나온 거, 이걸 지금 일로 온 거잖아. 맞아?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9,520원을 빌려주고 채권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몇 프로? 12%. 10% 달라고 한 거야. 근데 얼마만 줘? 얼마만 주냐고.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10%만 주지. 얘만 주지. 그럼 2%못 받지. 그러면 그걸 어디다 더해야 될까? 요 금액에 더하면 되겠지. 원금액. 근데 그 얘기 있었지. 못 받은 이자에다가 뭐가 붙는다? 복리자 얘기했잖아. 원금도 올라간다고. 이자도 올라가고.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받을 돈이 얼마로 바뀌어 있을까? 10,000원으로 바뀌어 있어. 그러면 9,520원과 10,000원의 차이 금액을 성격이 뭐다? 9,520원 빌려주고 나중에 10,000원 받는다고. 그럼 그 차액은 뭐다? 채권자 입장에서 이자 수익이지, 그치? 그러니까 10%도 이자 수익, 원금으로도 이자 수익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3년 동안에 10% 세금을 받는 거고, 원금으로는 2% 받아낸다는 얘기지. 9,520원 빌려주고 10,000원 받으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9,520원 받고 나중에 10,000원에 갚으니까 그 차익만큼도 이자 비용이라는 얘기지. 됐어? 자, 그래서 할인 발행 해결처리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480. 그러면 자, 현금 9,520, 이번에 사채 10,000 이렇게 나오지. 그럼 그 차익을 사채 할인 발행 처리라고 부른다고. 480원. 그러면 자, 질문. 지금 요쪽에 떴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처리 썼잖아. 만약에 이런 비슷한 게 여기 써지면 뭐라 불러야 될까? 사채 할 증발행 처리니 그 말은 받은 현금이 10,000원보다 크다 작다? 크다지, 그치? 현금이 한 11,000원 정도 돼야지 이쪽에 된 거 아니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할증발행 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요구하는 수익률이 여기서 몇 프로야? 8%야.
근데 채무자가 몇 프로 쏴주면 돼, 평소에? 10% 쏴주면 돼. 그럼 많이 쏘는 거야? 적게 쏘는 거야? 많이 쏘는 거지. 그러면은 8% 받아야 돼? 10% 받아야 돼? 8% 받아야지. 그러면 채무자한테 10,000원을 빌려줘야 돼? 10,000원보다 더 빌려줘야 돼? 더 빌려줘야 돼. 그게 계산을 하면은 이게 1051호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거꾸로 해서 8% 내려가 보니까 이 숫자가 1051호고 1051호의 의미는 1515 빌려주면 8% 수익률로 받으면 이렇게 세 번 받는다는 얘기야. 똑같아 지금 다. 그러니까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에 표시금액, 액면 금액의 표시 이자율의 현금으로는 다 똑같다고. 달라지는 건 발행가액만 달라지겠다고. 발행가액에서 시작해서 그게 진짜 수익률 가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현금 1051호 받아. 채무자가. 하지만 갚을 돈은 얼마? 10,000원이야. 채무자 갚을 돈. 나머지가 사채 할증만을 시작합니다. 됐어? 됐어? 자 그러면 다시 질문.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했을 때 지금 다 사채 금액은 얼마야? 셋 다 10,000원이었지. 그러면 질문은 요거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될까 안 될까? 현금 1515 받았으니까 사채 1515는 써도 된다 안 된다? 나중에 갚은 돈은 얼마야? 10,000원이야. 근데 지금 받은 돈이 얼마야? 1515원이지. 그래서 사채라고 1515원이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돼. 어차피 나중에 갚을 돈은 얼마니까? 10,000원이야. 10,000원이야. 잘 들어봐. 1515원이라고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써버리면 외부 정보 이용자가 봤을 때는 이거 갚을 돈이 얼마로 보여? 원금이 1510원으로 보인다고. 갚을 돈은 10,000원인데 그래서 얘를 사채로 이렇게 쓰는 거야. 10,000원을 그냥. 그러면 그 차액을 사채 할증 발행처럼 이렇게 쓴 거라고. 자 다시 들어가.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한번 봐봐. 얘도 똑같이 얘를 지워. 여기다가 사채 9,520원 써도 된다 안 된다? 얘도 돼. 그러면 자 아까 전에 했을 때 이건 차의 금액이 뭐라고 그랬어? 성격이 차의 무자 입장에서 10,000원과 9,520원 이 480원 뭐냐고 성격이 이자 비용이지. 이자 비용. 그 말의 속뜻은 요 사채 금액을 9,520원 시작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얘가 얼마만 되면 돼? 갚는 날 사채 당부 금액이 얼마만 되면 돼? 9,520원이잖아. 3년 뒤에 이 사채 당부 금액이 얼마만 되면 되냐고. 10,000원만 되면 되잖아. 그렇게 올릴 거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그 말의 속뜻은 자 사채를 이렇게 표시해버리면 요 사채는 처음부터 10,000원이지 3년 뒤까지 그대로 10,000원 간다는 얘기야. 장부 금액은. 그러면 이 사채 할인 발행처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사라져야 된다고. 그러면 자 현금이 9,520원에 지금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 빌린 거지. 맞아? 그러면 9,520원에 몇 퍼센트로 이자를 줘야 돼? 채권자한테 채무자가 얼마? 몇 퍼센트 줘야 돼? 몇 프로? 2% 줘야지. 9,520원 빌리면서 12%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이자 비용이 시작하겠지.
맞아? 이자 비용 인식한다는 얘기는 차변에 떠 대변에 떠. 차변에 뜨겠지 이쪽에. 그러면 계산기로 한번 쳐봐. 계산기 있어요 다들? 없지. 자 9520 곱하기 0.12 하면 얼마냐면은 11424야. 이렇게. 맞아? 9,520원에 12% 이자로 한다 그러면은 114가 돼. 그런데 이자로는 얼마만 줘? 1,000원만 주지. 채무자가. 그러면 요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뒤에 거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 사이에서 9520 자 9520에서 차변에 현금 9520 받고 대변에 아까 전에 사채 얼마 만잡았잖아. 그 다음 얘를 사채 할인발행처럼해서 480을 그려갔지. 잘 봐봐. 이자 몇 프로 줘야 된다고? 12% 줘야 된다며. 얘가 이자 뭐야? 비용이라고. 이자 비용 얼마? 요거야. 114야. 근데 현금 얼마만 빠져나가? 1,000원만 빠주지. 그러면 차변 대변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이때 얘를 죽이면 돼. 사할자를 얼마만큼? 142원만큼. 그러면 속뜻이 봐봐. 요 사할자가 사라지면서 뭐를 증가시켜? 사할자가 여기서 사라지면서 무엇을 증가시키냐고. 준 건 1,000원이야. 사할자가 사라져. 뭐가 증가하냐고. 얘가 여기서 사라지는 동시에 얘가 는 거잖아. 이자 비용이. 어렵나? 다시 뒤에 있는 건데 지금 앞에 한 거라고. 다시 현금 9,520원을 빌렸어. 채무자가 대변에 4천 얼마? 만원. 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얼마? 480원. 이렇게 잡았잖아. 분계. 질문. 현금 9,520원을 빌린 채무자는 이자로 아까 전에 몇 프로 줘야 된다고 했어? 12% 줘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자 비용 얼마? 1,142원 이렇게 잡았다고.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 채권자한테, 채무자가. 이걸 줘야 된다고. 그런데 현금으로는 얼마만 준다는 얘기야? 1,000원만 준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그 차액을 사할차 142로 쓴다고.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바꿔서 볼게. 사채를 처음에 10,000원으로 안 쓰고 9,520원 쓰는 거야. 처음에 빌린 돈만큼만. 됐어까지? 됐어? 자, 현금 9,520원에 진짜 이자 몇 프로? 12%. 대변에 현금 얼마? 1,000원 이렇게 나가겠지. 여기에는 뭐 쓰면 될까? 여기다 뭐 쓰면 되냐면 사채 쓰면 돼. 142원. 무슨 얘기야? 사채 9,520원에 못 받는 140원을 계속 더해주는 거라고. 3년 동안. 그러면 얘가 사채가 최종적으로는 만으로 바뀌어 있어. 이 표시가 어디냐면 뒤에 있는 거야.
유효이득도. 요거 다음에 할 거야. 내가 찍고 다시. 그래서 지금 하기 전에 먼저 보여줄 거라고. 자, 9,520원. 진짜 이자 1,142원. 그런데 표시자액은 얼마? 1,500원 한 번 드니까 141을 못 받았어. 그래서 원금에 더한 거야. 원금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자도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1,000원밖에 못 받아. 못 받은 159원 원금 가산. 9821에 10% 달라고 했는데 1,000원밖에 안 줘. 179원은 원금 가산. 10,000원밖에 됐다. 그래서 회계서를 보시면 이자 비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처음에 사채 할인 방식을 안 썼으면 여기가 사채를 쓰면 되는 거지. 9520에서 시작하면. 그런데 9520에서 시작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봤을 때는 빌린 돈이 얼마로 보인다? 9520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10,000원을 쓰기 위해서 사채 10,000원, 사채 할인 방식을 쓴 거야. 됐어? 됐어? 요 뒤부터는 내가 혼자 찍어서 다시 올릴 거예요. 그것까지. 됐어요? 여기까지?